소록도 가는 길 68회. 순영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을 한다. 도착을 해서 가져온 물건들을 풀어보면서 지욱과 순영은 다시금 부모 형제의 따뜻한 정성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두 사람만의 생활에 이 많은 음식들을 챙겨주신 것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챙겨주신 것임을 알고 참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의 깊은 마음씀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진하게 고운 사골 국물과 손수 정성을 다해서 빚은 만두와 가래떡과 제사에 쓰려고 준비한 떡과 전들, 그리고 각종 음식들이 참으로 많기도 많다. 처가 집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모두 주신 것이 아닌가. 지욱은 음식들을 보면서 흐뭇해한다. 어려서부터 배를 골고 살아온 지욱으로서는 아직도 먹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흐뭇해지고 부자가 된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종현아버지, 이것은 올케가 정성을 다해서 양념을 해서 꼭 당신 두고두고 해주라고 하는 양념갈비라요.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혼자 다 먹어? 두고서 당신하고 둘이서만 먹자. 그라입시더. 몰래 감춰두고 그리 할까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며 웃는다. 이제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먹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자신이 좋아한다고 듬뿍 준비를 해서 보낸 친정올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른 주무시오.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와야 안 되겠소? 무엇하러 그래? 며칠 그곳에 계시도록 내버려둔다고 누가 잡아간대? 그냥 며칠 내버려둬. 지욱은 어머니의 말이 나오자 다시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도 며칠 제대로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던 지욱이다. 이제 또다시 그들을 볼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종현아버지, 이제는 극하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하소. 자꾸 매물상해야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순영은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다음 날이 되어 그들은 잠시 눈을 붙이고 나서 다시 새벽 4시가 되어 눈을 뜨고 양계장으로 나간다. 이미 유민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자정이 넘어서 도착을 했네. 그러면 더 주무시지 그랬습니까?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워낙에 일이 몸에 배어 내 집에 도착을 하고 눈이 떠지지 않을 리가 있나. 이렇게 내 집에 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편하군. 그리고 오늘 아침은 따로 식사 준비를 하지 말라고 이르시게. 네. 순영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나서 아침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온다. 많은 음식이 있으니 별로 준비할 것은 없지만 쌀을 씻어 밥을 하고 모든 것들을 꺼내어 데운다. 상이 한 상 그득하다. 정씨 내외와 유미는 순영의 마음씀이 참으로 고맙고도 송구스럽다. 명절을 지내라고 푸짐하게 장을 보아준 것만으로도 미안스럽고 고마운 마음인데 이렇게 친정에서 가지고 온 음식까지도 아깝다는 생각도 없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순영의 마음씀에 그들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진다. 아침상이 푸짐하지만 밀려있는 일 때문에 오랜 시간을 상을 잡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부지런히 서둘러서 아침을 먹고 나서 다시 일 속으로 파묻히는 그들이다. 순영은 점심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일을 해나간다. 아침에 잔뜩 차려놓기는 했지만 서로 음식을 즐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제대로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해 점심상 역시 있는 대로 차려낼 생각을 하니 그리 바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점심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지욱은 별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먹는 흉내만을 낼 뿐이다. 사장님, 일은 많은데 그렇게 드시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정씨는 걱정스럽다는 듯 말을 한다. 안 그래도 내일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공연히 속이 아프고 소화도 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신경성 위염이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이곳의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다녀오십시오.
사장님께서 건강하셔야만 저희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욱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순영은 점심을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유여인에게 나누어 준다. 배불리 실컷 먹고 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집이나 여기나 같은 살림인데 미안해할 필요가 없지에.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어디 그쪽으로 음식이 가겠습니까? 보나마나 당신 딸내 주시길 바쁘실 테니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나누어 드리는 것이 서로 편안한 일이지에. 사모님이 그만큼 해드리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참으로 욕심이 많으십니다. 가만히 계시면 대우를 받으시고 사장님도 저 정도로 속이 아파서 고생을 하지 않으실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여인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그것이 어머님의 성품이시니 어쩔 수 없지에. 아마 당신 품 안으로 안고 키운 자식하고 뭔가 달라도 다른 모양입니다. 내 손으로 키우지 않은 자식이 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할머님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다른 어머니들은 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주시곤 하신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마 다른 생각이십니다. 어떻든 사장님께서 얼른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셔야 할 텐데 큰 걱정이 앞섭니다.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나날들도 우리는 잘 이겨냈고 무사히 모든 고난들을 헤치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영 또한 별일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볍게 말을 한다. 그리고 다음날 지욱은 박효숙을 모시러 가지 않는다. 종현 아버지, 어머님을 모시고 와야 하지 않겠는겨? 오늘 꼭 경주에 나갈 필요가 어디 있소? 어차피 내일 경주에 나갈 것인데 나가는 길에 모셔와도 되지. 그래도 기다리고 기실 것이 아닌겨. 기다리라고 해. 내 몸도 피곤하고 하루라도 일찍 모셔와 봐야 득이 될 것도 없는데 무엇하러 일부러 경주까지 나가서 모셔와. 그래도 순영은 마음이 불안하다. 당신은 집에 있으소. 내사 가서 모셔올랍니다. 그러지 마. 마음 같아선 이참에 아예 그곳에 그냥 살도록 하고 싶어. 그것은 진솔한 지욱의 마음이다. 그래도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두고 와 딸네 집에서 사시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퍼뜩 땡겨오겠습니다. 하지마.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자. 순영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내일이면 남편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도 경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루쯤 늦게 모시러 간다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작업장으로 나가 일을 한다. 점심을 먹고 나서 거의 일이 다 끝나갈 무렵인 늦은 오후 택시 한 대가 작업장 앞에 멈춘다. 순영은 고개를 돌려 택시를 바라본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린다. 뭐하고 서 있냐? 어서 택시비를 가지고 나온나. 이미 시어머니의 얼굴은 화가 잔뜩 묻어있다. 순영은 미안한 마음에 뛰어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 택시미터기에 나와 있는 요금이 경주에서부터 타고 오신 것이다. 순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보낸다. 이미 박효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없다. 순영은 부지런히 집 안으로 들어간다. 대체 너희들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나를 아예 그곳으로 쫓아버릴 생각이었냐?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내일 모시러 가려고 했습니다. 내일? 내일이 지나면 또 있는 것이 내일이다. 내가 없으니 그리도 좋던. 내가 이참에 아예 나가서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더냐? 어머님, 그리 역정을 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종현 아버지가 내일은 병원을 가야 합니다. 어차피 내일 경주에 나갈 것인데 오늘 바쁜데 경주에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일 병원 다녀오면서 모시고 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핑계 한 번 좋다. 종현애비가 어디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이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어른이 집을 나갔으면 곧 바로 모시러 가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모르고 살고 있냐? 지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종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밥도 제대로 묵지를 못해서 시끄럽다. 친정에서 그렇게 밖에 못 배웠더냐? 박효숙은 화가 나서 시끈거리며 언성을 높여 역정을 낸다. 지송스럽습니다. 당신이 죄송할 것이 뭐가 있어? 지욱의 화난 음성이 순영의 등 뒤에서 들린다. 때리러 가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까? 택시비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택시를 타고 왔는지 참으로 기막힙니다. 그래, 택시비가 없다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랴. 너희들은 서울에 가서 쓰고 싶은 돈을 맘껏 쓰고 왔으면서 이 애미가 택시를 타고 들어온 것이 그리도 화가 난다던. 누가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과 내가 잠을 자지 못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배짱 참으로 가관입니다. 하루쯤 더 머문다고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인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종현 아버지, 그만하소. 순영은 지욱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박효숙은 불같이 화를 내는 아들을 보고 슬그머니 당신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지욱의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경주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온 배짱이며 도착을 하자마자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치는 늙은 여우의 모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민다. 종현 아버지, 그만 진정하이소. 언제는 어머님이 안 그랬는가요? 이러다 정말 당신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웃잘라요? 순영이 남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무진애를 쓴다. 이상하게 정 같지 않고 화를 내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순영은 자꾸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어진다. 아직도 둘이서만 되면 참으로 따뜻하고 애정 표현을 잘하는 남편이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일로 화가 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무섭게 화를 내곤 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선 순영이다. 종현 아버지, 내는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싫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를 보고 그리고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당신 스스로를 다스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안해. 나도 요즘 내 자신이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어. 저 늙은 여우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걷잡을 수가 없소. 압니다. 당신 그 마음 알고 있지에. 글 일양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